2023년 12월 1일 이정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7시, 오전 7시,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오후 4시인데요. 2시간 전에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하면은 2시간 전이 아닌 3시간 전, 오전 6시에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답니다. 그건 이스라엘 측 주장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다시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인 칸, 우리 KBS 같은 방송인 모양이죠. 오전 6시쯤 공습경보가 울렸다. 로켓을 발사했다는 경보가 울렸고, 이스라엘은 경보가 울린 만큼 그거를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위반하고 오전 7시까지인데 1시간 전에 사격을 했다. 따라서 전쟁을 재개한다라고 하면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전투 재개를 선언하면서 공습을 시작해서 현재 폭격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많은 뉴스가 쏟아지겠죠. 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을 보면서 처음에 하마스는 5일간 하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래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나흘로 하루를 줄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50명 이상을 석방해야 된다 그랬는데 걔네는 50명은 안 된다라고 했다가 50명으로 맞춰줬죠. 그리고 3배수 50명이니까 150명의 하마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일, 도합 3일이 연장되면서 80명이 돌아왔고 38이 24, 240명이 하마스로 갔습니다. 하루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더 휴전을 연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저는 하마스가 이렇게 시스파이어를 했다가는 그 다음에 그걸 정전으로 끌고 가야 그들이 살 수가 있는데 정전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방송 칸에 따르면 먼저 선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니까 아이언돔으로 막아내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돌이켜보면 하마스가 휴전을 해서 얻은 건 무엇이냐? 물론 한번 자기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졌죠.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 한번 정비를 하고 구호물품이 들어오니까 구호물품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좀 체력도 보충하고 작전도 다시 짜고 일주일을 벌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벌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마스 측에서는 이걸 정전으로 끌고 가는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기에는 그런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중재자도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거를 계산하고 그래 우리 국민들이 돌아온다니까 받아는 주지 하고 받아줬고 선제 타격을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마침 하마스가 로켓을 쏴줬다고 하니까 신나게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전쟁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휴전의 대차 대조표는 물론 앞으로의 전투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하마스가 손해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수가 200 몇십 명이 잡혀가고 돌아온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니까 아직도 한 100명 이상은 잡혀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정부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80명이라도 돌려받은 상태에서 다시 하마스 제거를 위한 작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마스로서는 10월 7일 날 기습 공격한 것부터가 많은 사상자를 올리긴 했지만은 저렇게 하면 자기네가 괴멸이 되는데 계속 달아가게 되면 하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마스가 괴멸이 된다면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지구가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박정희 대통령처럼 일으켰으면은 계속 집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도 제한하고 이집트도 제한하니까 경제 개발하기가 참 어렵긴 어렵죠. 실업률이 30%까지 된다니까.
구호품이 들어와야 생존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테러를 저항을 포기하고 그냥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물론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쉽지는 않죠. 그게 안 되니까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격 작전을 준비했다가 큰 성과를 거뒀지만은 이제는 하마스 자체도 존립하기 어려워졌고, 가자 지구는 아마 이스라엘이 다 때려 부셔가지고 폐 유적지처럼 만들어 놓겠죠. 뭐 알아서 재건하려면 재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물이라든지 전기를 주던 것도 끊어버리면서 우리 DMZ처럼 일정한 이렇게 뭐 폭 4km의 빈 공간을 두고 서로 이격시키면서 가자 지구를 고립시켜 버리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만 수용소로 만들겠죠. 이런 것들의 결과를 초래한 하마스가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잘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하마스가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전략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자, 우리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 목사라는 자가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되게 흔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나서가지고 신나게 공격을 하려고 그러죠. 엑스포 실패를 되지도 않는 걸 밀어붙였다면은 무능이고, 뭐 하여간 비난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위기를 윤 대통령 정부가 돌파를 못하면은요, 요거 봐라 하고 이제 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우리는 다행히 북한에 인질로 잡힌 사람이 거의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북한을 때릴 수 있겠느냐. 때리면 핵을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다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9.16 군사합의 북한인 정찰 이상 쏘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랬는데, 우리 신 장관이 뭐 응분의 대가는 아직 치르게 하지 못했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기 거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 우리도 허당이 되니까 뭔가 액션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북한이 뭔가 도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중국이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해 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이런 거는 닥쳤을 때 대통령이 뭐 결정하지 못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다 루프를 돌려라. 북한이 하는 거, 중국이 할 수 있는 걸 항상 지켜보면서 오브저베이션 하고 있다가 그들이 뭔가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어떤 걸 목적으로 한 거냐고 그걸 판단합니다. 그걸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요런 목표로 요걸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작전 계획도 1안, 2안, 3안, 강공, 중간, 약, 외교를 포함한 약 이렇게 있으면 그 세 가지 안을 들고 가서 대통령 보고 결정하라 그래야 돼요. 대개는 이제 가장 부드러운 안을 택하죠. 그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액션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을 끄면 끌수록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건 너희가 별도의 도발이야 하고 국제사회가 말립니다. 바로 대응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바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를 잘 보면서 우리 군부하고 국가안보실 이런 데서는 우다 루프, 오브저베이션, 오리엔테이션, 디시전,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액션 들어가는 액션 A까지 요걸 불과 뭐 하루 사이 결정해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마스를 이번에 소멸시키겠다. 이스라엘이 소멸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겠죠. 예. 우리도 북한이 뭐 까불면은 김정은 정권을 소멸시켜버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북한 주민이 민주정부를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받아주면서 통일을 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다루프를 준비하라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재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